완전 초보자들이 자유여행을 다낭 4박 6일 다녀온 걸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다낭 4박 6일 동안에 대략적으로 쓴 비용이 143만 원 정도 들었네요. 우선 가기 전에 동지갑을 만들었어요. 이거 동지갑이 다이소에 가면 있다고 그래서 찾아봤는데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자체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트래블 원래 카드와 트래블 로그 카드 신청해서 발급을 받았어요. 두 사람이 가니까 여행자 보험을 한 3만원에서 4만원 사이 하나 들었고, 목베개하고, 또 발걸이 이런 거 두 개 다이소에 가서 구입을 했어요. 물티슈도 좀 가져갔습니다. 아무래도 여러 가지 만질 것이 많은데 그걸 닦아야 되니까 필요할 것 같았어요. 그리고 베트남이 11월에 우기가 겹친다고 그래서 비옷도 준비를 좀 했습니다. 그 다음에 샤워할 때 쓰는 타월이 필요할 것 같아서 챙겼고, 충전기, 충전선 이것도 챙겨갔는데 현재 가보니까 만약에 없더라도 현지에서 모두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식당 등이나 또는 호텔이나 이런 곳에 전기로 충전이 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예비 양말, 난방 셔츠, 속옷 이것도 물론 안 가져가도 한시장 같은 데서 아주 저렴하게 구입이 가능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일밴드, 배앓이 약 준비는 했지만 이거 역시도 현지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가 있었습니다. 포켓 와이파이 요거는 좀 부피가 있잖아요. 이거 대신에 다낭공항에서 현지 유심물 구입을 했어요. 한 24,000동을 줬는데 24만 동을 줬는데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0원 됩니다. 7일에서 10일간 데이트 무제한 쓸 수가 있고 현지 전화번호도 받습니다. 그리고 달러 이런 거 가져갈 필요가 없었어요. 예비로 혹시나 해서 5만원권 지폐 몇 장 가져갔는데 이거 달러처럼 현지에서 베트남 동으로 쉽게 환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트래블 카드 로그나 원래 카드만 있으면 현지 ATM기에서 베트남 돈은 얼마든지 찾아 쓰면 됩니다. 다낭 호이안에 모기가 거의 없었어요. 모기약 가져갔지만 전혀 불필요했습니다. 그 다음에 캐리어 들고 가면 여러가지로 운반에 이동에 불편할 것 같아서 백팩 하나만 준비해서 간단하게 출발했어요. 택시 어플이 있는데 그랩을 여기서 국내에서 미리 앱으로 깔고 그리고 트래블 카드를 등록시켰어요. 그리고 목적지에 그랩을 이용해서 입력만 하면 택시 요금도 자동으로 나오고 결제도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저기 옮겨 다닐 때 아주 편리하게 반드시 필요한 어플입니다. 꼭 깔고 갔으면 좋겠네요. 트래블 로그 카드 신청을 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체크 카드인데 그 다음에 이게 트래블 원래 카드는 하얗게 되고 이거 비자예요. 비자. 원래는 비자 카드고 트래블 로그는 마스터 카드. 두 개 다 베트남 다낭 현지에서 자유롭게 쓸 수가 있었습니다. 동지갑을 만들었어요. 지폐가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에 이런 걸 샀어요. 한 세트에 한 열 몇 장이 있던데 저 같은 경우는 여기
지폐 2장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걸 가운데를 잘라서 한 장씩 넣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만든 게 있습니다. 볼까요? 예.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만들었는데 50만 동, 뭐 20만 동, 10만 동, 태국 지폐를 보니까 이런 금액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도 대략적으로 환산해서 적어놓고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트래블 로그하고 월렛 카드를 사용하니까 이렇게 베트남 잔돈들이 많이 생기지가 않았습니다. 특별하게 작은 상점 같은데 꼭 현찰이 필요할 때 외에는 거의 카드가 다 되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제 출발하기 전에 비엔젯 항공에 들어가서 예약을 했습니다. 예약을 해서 여기 비엔젯이 구글에 가서 비엔젯 치니까 이렇게 사이트가 나오더라고요. 이거 쳐가지고 들어갑니다. 들어가면 이런 사이트가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다가 내가 갈 출발지 대구공항에서 탔거든요. 그래서 여기 했고 가는 날도 적었고 그 다음에 뭐 도착지는 다낭, 또 오는 날, 그리고 우리 2사람이 가니까 이제 2사람 요래 체크했습니다. 아이들 있으면 여기 체크하면 되고요. 그렇게 하니까 이렇게 대구에서 다낭까지 첫 표, 출발표, 이렇게 좌석표가 나오는데 우리는 요 가운데 디럭스를 택했습니다. 요걸 하면 요 위탁 수화물이 무료예요. 그래서 이걸 사용했습니다. 이코노를 할 것 같으면 수화물을 따로 내야 됩니다. 그래서 디럭스로 했어요. 그러면 요금도 나오고 이번에는 이제 다낭에서 대구로 돌아오는 비행기편 마찬가지로 디럭스를 했습니다. 시간 나오고 전체 요금이 나와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예약을 합니다. 여기 적어 넣는 칸이 있어요. 2명이니까 성인 2명. 여권에 나와 있는 이름 그대로 똑같이 적어야 됩니다. 틀리면 절대 안 되죠. 그리고 남자, 여자. 요 번호는 뭐 누르면은 대한민국으로 82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꿔주면 됩니다. 물론 전부 영어로 적어야 되죠. 나머지 다 영어로 적어야 됩니다. 칸을 채우지 않으면 오류가 뜨고요. 이렇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약을 다 하고, 돈을 지불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베트남 현지 동으로 결제를 했습니다. 미리 트래블로그나 트래블 원래 카드에다가 동으로 환전해서 넣어놨습니다. 다 하고 나면 이제 입금까지 다 완료하고 나면 이제 예약이 성립이 되는데 나중에 나의 예약 상태를 보고 싶으면 예약 코드를 메일로 받거든요. 그걸 여기다가 적었습니다. 적어보고 이름도 성도 영어로 여권에 나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거 이름 반드시 띄우기도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 검색하니까 우리 표가 정확하게 예매가 잘 되었다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대구에서 다낭으로 또 다낭에서 대구로 탑승자 2명 이렇게 완료된 걸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메일로 이렇게 예매 확인서가 보내줍니다. 여기 보면 여기 예약 번호가 있죠. 아까 예약 번호를 쳐넣어서 나의 예약 상태를 재차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봐야 되겠죠. 이제 호텔을 예약해야 돼요. 이제 비행기도 예약을 했으니까 이제 내가 가는 다낭에 예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휴대폰에 앱을 깔았습니다. 이 항공 호텔 예약을 주로 할 수 있는 앱들. 요거는 트래블 결제 카드예요. 여기 월렛 앱을 깔고 그 다음에 트래블 로그 요거는 하나은행 거기 때문에 요 세 개가 동시에 깔아야 됩니다. 혹시나 몰라서 환율 계산할 수 있는 앱도 하나 깔아 놓고요. 그랩 택시죠. 현지에서 이용할 교통수단 택시로 사용할 이 그랩을 또 깔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호텔을 조사해 보다니까 아고다 것이 가장 쌌어요. 그래서 아고다에 들어가서 발솔레일 호텔이라는 곳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발솔레일 호텔. 호텔 예약을 하니까 여기 아고다에서 부킹 확인서를 이렇게 보내줬습니다. 예약이 잘 되었다. 우리는 바로 이 호텔 그 숙박비를 지불하지 않고 현지에 가서 체크인 할 때 지불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발솔레일 호텔이 대략 이렇게 생겼어요. 입구고 발솔레일 호텔을 택한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요거 때문에 그래요. 요거 주변 명소를 보면 관광지 유명 명소들이 주변에 다 있습니다. 다낭 성당도 있고 그 다음에 한리버 스윙교도 근처에 있고 드래곤 브릿지라고 요거 용다리죠. 용다리도 바로 호텔 건너편에 있었어요. 걸어서 다 5분에서 10분 사이의 거리에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안 보이는데 한시장도 여기서 한 200m 정도면 갈 수가 있는 곳에 있었어요. 요 다낭성당 맞은편이 한시장입니다. 그러니까 200m 정도. 그래서 이 호텔을 택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호텔을 예약했으니까 이제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우리는 대구 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타야 되기 때문에 차로 여기까지 갔는데 주차를 해야 되잖아요. 주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몇 가지 알아봤어요. 여기 대구 국제공항 내에 주차장이 있고 그 길 건너에 공영 주차장이 두 군데가 있어요. 이렇게 공영 주차장이. 대구 국제공항은 요금이 조금 셉니다. 13,000원에서 15,000원 1일 주차 요금이에요. 그 다음에 공영 주차장도 있는데 여기는 1일 요금이 4,000원이에요. 그래서 공영 주차장에 세우는 게 아무래도 좀 마음 편히 다녀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요. 나 같은 경우는 요 방천로 공영 주차장 옆에 방천로가 있거든요. 그 주변에 무료 주차장이 또 있어요. 거기다가 차를 주차했는데 공간이 마침 있어서 차를 주차했습니다. 우리 비행기가 7시에 반인가 그렇게 출발을 했어요. 그래서 오전 7시에 이제 대구공항 국제공항으로 갔습니다. 여기에 비엔젯 항공 티켓 장소로 이동을 해서 이제 처음에 비엔젯 항공에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약을 하게 되면 요게 메일로 오거든요. 요거랑 요 예약 확정표하고 여권하고 요 두 개를 보여주면 비행기 탑승 티켓을 줍니다. 탑승 티켓을 받았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요게 출발지가 대구고 도착지가 다낭이다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출발 시간도 있고 1번 게이트로 가서 타면 됩니다. 요거는 마찬가지로 아까 예약 번호 그 다음에 요 디럭스 우리가 디럭스 좌석을 끊었다 이런 표시가 돼요. 그래서 인터넷상에서 여권상에 있는 모든 내용을 다 기록을 했기 때문에 출입신고서는 따로
쓰지 않습니다. 자, 이제 갑니다. 비행기를 탔습니다. 그리고 한 4시간 한 반 정도 지나서 다낭공항에 도착을 했고요. 다낭공항에서 여권 심사를 다 마치고 나오자마자 여권에 도장 탕탕 찍고 나오자마자 왼쪽 편으로 이렇게 유심 파는 곳이 유심 파는 곳이 쭉 나란히 있습니다. 한 5-6군데 되는 것 같았어요. 거기에 가서 유심을 구입을 했습니다. 24만 동을 줬어요. 어느 집이나 가격이 다 동일했습니다. 그래서 24만 동을 주고 유심을 받았어요. 이 사람들이 휴대폰을 예전에 원래 꼽혀져 있던 유심은 빼고 여기 현지 유심을 꼽아주고 또 예전 거는 여기다 붙여줍니다. 보관 잘하라고. 요게 현지 베트남 전화번호입니다. 내가 앞으로 사용할. 그리고 유심 영수증 24만 동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제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는 여기로 나왔는데 여기로 나오면 여기 오른편 쪽으로 한 10m에서 15m 떨어져 있는 곳에 ATM 기계가 있어요. 여기로 가서 트래블 로그하고 트래블 원래 카드를 집어넣었더니 수수료가 붙었어요. 22,000동. 그래서 이 기계는 사용하지 않고 도로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렇게 해서 이리 건너서 여기서 그랩 택시 텐트가 있거든요. 거기 앞에서 해도 되고 바로 여기서 그냥 그랩을 열어서 택시를 신청하면 됩니다. 그랩을 열었어요. 열면 여기에 자기가 처음에 한국에서 신청했던 카드가 여기 있어요. 결제 카드가 여기 기록이 되는데 여기 있습니다. 요 카드로 결제가 되게 돼 있거든요. 자, 이리 보면 메뉴 보면 뭐 오토바이를 불러도 돼요. 가격이 좀 쌉니다. 그 다음에 차로, 택시로 이 그랩을 이용해서 음식 배달도 가능합니다. 근데 우리는 2사람이고 초행길이니까 안전한 택시로 신청을 했습니다. 택시로 여기를 누르면 이런 메뉴가 나와요. 우리는 발솔레일 호텔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 한글로 발솔레일이라고 치면 이와 같이 유사한 것들이 쭉 떠요. 그래서 발솔레일을 클릭하면 목적지 설정하겠느냐 이렇게 나옵니다. 목적지. 그래서 목적지 설정을 했습니다. 하니까 이렇게 다낭공항에서 발솔레일까지의 거리가 이렇게 표시가 돼요. 그러면서 요금이 나옵니다. 쭉. 요게 제일 싸기 때문에 이걸로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클릭하니까 예약을 하니까 예약이 바로 되고 돈이 나갑니다. 나가고 택시 차량 번호, 차량 넘버하고 그 다음에 운전자 사진, 이름, 연락처 이런 것이 딱 뜹니다. 그거 보고 기다리면 돼요. 그거 기다리고 있으면 한 5분? 10분 내로 무조건 들어옵니다. 5분 내려와서 자기 앞으로 택시가 오거든. 그 차 번호 확인하고 타면 됩니다. 간혹 호객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마치 부른 그랩 택시라고 타라고 막 이러는 사람이 있는데 번호를 반드시 확인해 가지고 아니면 타면 안 되겠죠. 그렇게 해서 탔습니다. 확인하고 탔습니다. 자, 그렇게 하니까 이제 택시가 우리를 발솔레일 호텔 여기 입구거든요. 여기에 딱 내려줍니다. 요 앞에 딱 내려줘요. 바로 내리면 들어갈 수 있도록 내려주면 됩니다. 그냥 팁 같은 거 안 줘도 돼요. 그냥 내리면 됩니다. 자동으로 결제 다 됐기 때문에 내리고 이제 빠이빠이 그러면 됩니다. 그리고 체크인을 했어요. 체크인을 이제 들어가서 체크인을 했고
트래블 로그 카드를 나는 썼는데 거기에 이렇게 베트남 동이 이미 환전이 돼 있기 때문에 511만 8,300동이 결제가 됐습니다. 사박요금으로. 카드를 내미니까 자동으로 결제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체크인해서 호텔에 가방도 내려놓고 그럽니다. 요 발솔레일 호텔을 요 주변을 잠깐 살펴보면 요 앞에 큰 사거리예요. 사거리고 이쪽에서 발솔레에서 나와가 이렇게 좌측을 꺾어서 쭉 가면 첫 사거리에 여기 약국이 있어요. 약국. 두 번째 사거리, 세 번째 사거리에서 좌회전 해가지고 20m 가면 거기에 VP뱅크에서 운영하는 ATM기가 있어요. 거기서 달러를 트래블 로그나 트래블 월렛 카드를 집어넣어서 베트남 동으로 인출할 수가 있어요. 전 내리자마자 가방 풀고 바로 글로 가서 베트남 돈 한 200만 동 정도 인출해가지고 나왔습니다. 요 주변으로 식당이 줄배하니까 그래서 또 오는 길에 배도 출출하고 해서 이제 들어가 식사도 했죠. VP뱅크라고 그렇게 적혀 있는데 이 보통 VP뱅크는 전체가 이래 초록색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 여기 지금 그림에는 하나인데 두 군데가 있습니다. 두 군데. 이게. 여기 ATM기가 두 대가 나란히 있습니다. 여기가 바로 은행이고요. 우선은 카드를 먼저 꼽아야 돼요. 항상 먼저 카드를 꼽아야 그 다음 작동을 합니다. 영어로 언어 선택을 이렇게 누르는 게 있거든요. 누르고 그 다음 카드 비번 누르고 이렇게 하니까 인출이라는 글이 뜨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요걸 다시 누르니까 요 글이 나왔어요. 체크카드. 그래서 현재 잔고에서 체크카드를 클릭하니까 원하는 금액이 또 떠요. 그래서 그걸 눌러서 돈을 찾았어요. 아주 쉽습니다. 기타 설정도, 금액 설정도 있으니까 본인이 원하면 다른 금액을 또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따라 하면 됩니다. 자, 아까 베트남동으로 환전회가 오는 길에 점심도 먹고 오다 보니까 세상에 이렇게 한글로 적혀 있어요. 이게 그 간판에 앞에 메뉴판을 소고기탕, 소고기입니다. 소고기탕, 삼겹살, 월남쌈, 작파, 반 이렇게 적혀 있어가지고 이거 그대로 시켰어요. 한번 시키니까 한국말도 직원이 조금씩 하더라고요. 한글도 조금 쓸 줄 알고요. 우리 영수증 받았을 때 한글로 적힌 영수증 받았어요. 16만 5천 동 나왔는데 두 사람이 먹고 약 우리나라 대상 8,900원 정도 그렇게 나왔어요. 아주 저렴하죠.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오후에는 한시장이 어디쯤 있나 걸어서 이제 구경을 했어요. 구경을 했는데 여성 드레스가 6만 동 정도 이밖에 안 하더라고요. 자, 그 길 건너에 핑크 성당도 있어서 돌아서 오는 길에 핑크 성당 한번 봤습니다. 이거는 물론 비용이 없는 겁니다. 그냥 누구나 갈 수 있는 곳이고, 그래요. 오픈 타임이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밖에서 봐도 다 보이고, 굳이 안 들어가도 상관없더라고요. 색깔이 사진처럼 약간 핑크색에 가까워요. 그래서 핑크 성당. 현지인들은 이 성당에 관광객이 몰리는 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뭐 때문에 몰리는지를 잘 모르더라고요. 하여튼 구경했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이렇게 주변 구경하고 소일을 하다가 이제 호텔 근처에 또 이 마사지샵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오후 8시쯤 돼가지고 들어갔어요. 문 닫는 시간을 물어보니까 11시경까지는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8시 들어갔는데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5일 발 마사지를 받았는데
뭐 1시간에 30만 동 달라 그러더라고요. 요 2만 동은 그냥 팁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32만 동. 우리나라 돈으로 대략 이 정도. 처음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물을 떠다가 발을 씻기고 2층으로 올라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마사지를 했습니다. 호텔로 첫날이기 때문에 호텔 들어왔어요. 여기서는 걱정됐던 것이 베트남의 전기 상태였어요. 전기 상태. 호텔에 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휴대폰을 충전해야 되잖아요. 그 코드를 찾으니까 전부 이것이 침대 옆에 또는 뭐 책상 옆에 넉넉하게 코드가 많이 있었어요. 그냥 우리 쓰는 그 그대로 꼽으면 그냥 꼽으면 됩니다. 여기다 이렇게 꼽으면 여기는 220을 쓰기 때문에 우리 것도 다 작동이 되더라고요. 이제 노트북도 꼽아서 쓰고 그 충전을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다낭에 가기 전에 얻은 정보에 의하면 샤워기 필터를 꼭 가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근히 걱정했어요. 물 상태가 너무 안 좋을까봐. 그런데 그렇지가 않았어요. 수압도 아주 세고 물도 아주 깨끗했습니다. 그래서 가져갔던 샤워기 필터 사용 안 하고 그냥 가져왔어요. 여기 세면대인데 세면대도 깨끗하게 잘 되어 있고 수세식 변기 거기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우리 욕조인데 여기 물이 뜨거운 물, 찬물 다 나오기 때문에 욕조 얼마든지 해도 되는 그런 시설로 되어 있어서 깨끗했어요. 주로 아무 사용하는데 전혀 무리가 없었습니다. 전기부터 씻는 욕조 시설까지 무난하게 잘 사용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었어요. 자, 내일 여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트림닷컴에 가서 다음 날 거 이제 여행 패키지 예약을 쭉 합니다. 쭉 찾아보니까 이런 게 나와요. 바나힐만 가는 것도 있고 골든 브릿지하고 함께 가는 것도 있고 여러 명이 가는 경우도 있고 또는 이렇게 소그룹으로 움직이는 게 있었어요. 우리는 소그룹으로 했습니다. 소그룹으로 신청을 했어요. 돈은 한 몇천 원 더 비싸지만 그게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예약을 했습니다. 골든 브릿지잖아요. 맑은 날이 잘 보이는데 우리가 간 날은 흐린 날이었거든요. 일단 예약을 했어요. 바나이 골든 브릿지 소그룹. 그러니까 한 15인승 버스 와가지고 거기에 탈 수 있는 인원만 가는 거예요. 인원수가 좀 적습니다. 이제 예약을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아침 7시쯤 돼서 일어나서 이제 3층에 있는 호텔 3층에 있는 그 레스토랑으로 가서 이제 조식을 먹습니다. 오늘 여행을 8시 반에서 이렇게 9시에 픽업이 오기 때문에 그 전에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아침 일찍 밥을 먹었어요. 호텔 앞에 사거리 아까 설명했듯이 그래요. 여기로 가면 거기 한리버, 한강, 크루즈 타는 곳이 나오고요. 또 용다리도 나오고 요리에 가면 여기 마사지점, 여기 호텔 몇 개 있긴 있어요. 쭉 가면 쭉 가서 한 200m 내려가면 오른편으로 한시장, 길 건너로 다낭성당 고래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가면 아까 ATM 기계가 있고요. 약국도 있고요. 그렇게 있어요. 창문 밖으로 내다봤는데 이 나라는 지금 미국에 3차선인가 그렇죠. 이게 3차선인데 한 차선으로만 차가 갔어요. 한 차선으로만. 이쪽에 오는 차선도 한쪽으로만 일방통행. 이도 일방통행. 이리 반대로는 안 가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돼 있었어요. 일방통행. 이도 일방통행.
그런데 우리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 정도 같으면 양방향 할 텐데 한 방향이더라고요. 한 방향. 일방 통행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위에서 내다봤는데 오토바이하고 차들이 정지선에 신호를 정확하게 지키더라고요. 우리는 왜 오토바이 운전자들 살짝 이렇게 살짝 눈치 봐가면서 신호 싹 어기면서 가는 사람 많았잖아요. 여기는 그런 사람이 없었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우리보다 오히려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신호 지키는 거는. 이렇게 소그룹 투어를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예약 확정서가 문자로 날라옵니다. 이렇게 한다. 2명이 신청했구나. 시간도 나오고요. 우리가 7일날 했는데 이렇게 7일 시간까지 나오고 몇 시까지 다 나옵니다. 그리고 또 가이드 개인의 문자가 또 날라와요. 언제까지 갈 테니까 라운지에서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문자가 옵니다. 그래서 2인 소그룹 종이 투어를 우리는 신청했고요. 문자로 예약 확정 문자를 보내주기 때문에 받아서 확인하고 라운지에서 기다리면 지정된 시간에 가이드가 명단을 확인하고 승합차로 우리를 태워갑니다. 여기 우리가 타고 가는 승합차였어요. 여기 파킹 있죠? 파킹. 옆에 딱 호텔 앞에 딱 세웁니다. 우리가 올 때까지 기다리죠. 다른 사람 태우고 지금 오는 길이에요. 우리 차례가 돼서 태우고 또 가다가 또 다른 팀 또 태우고 이렇게 해서 인원을 채우는 거예요. 이렇게 합니다. 자, 이제 바나힐로 갔습니다. 이래가지고 여기 바나힐 입구예요. 바나힐 내리면 이 입구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 기념사진 하나 찍고 이쪽 편으로 가면 또 화장실도 있어요. 물론 화장실 무료입니다. 여기는. 그리고 우리가 이 케이블카를 타고 정상으로 여기서 이제 가야 되거든요. 바나힐 정상까지 가야 되는데 케이블카로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데 이 케이블카가 바로 옆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한 3, 4층을 올라간 것 같아요. 한참 올라가가지고 케이블카를 탔어요. 그리고는 이제 케이블을 타고 정상으로 이동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높겠어? 이미 3, 4층 올라오고 다시 여기 타고 또 한참 올라가는 거예요. 내려오는 게 있죠. 내려오는 하행하는 것도 있고 우리는 상행에 올라가고 유리창에 보면 빗물이 송골송골 맺혀 있잖아요. 지금 비가 오고 있었어요. 약하게 비가 오고 있었습니다. 바나힐 비가 왔기 때문에 이 정상에 이렇게 쫙하게 물안개가 있겠어요. 그래서 멀리는 보이지 않습니다. 앞에 10m 전방만 겨우겨우 보이는 정도. 그냥 구경하면서 열심히 돌아다니죠. 요 골든 브릿지도 길이가 한 100여 m 되는 것 같았어요. 비가 오는 날인데도 평일이고 그런데도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관광객들이 꽤 많았습니다. 골든 브릿지. 멀리는 볼 수가 없었고 손만 보이는 거예요. 손만 겨우겨우 보였어요. 이렇게. 우리 일행 중에 건축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걸 돌을 우리는 깎아서 만든 건 줄 알았는데 그분 이야기는 그런 게 아니고 이제 틀을 만들어서 이렇게 뭐 콘크리트를 부어서 만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일행입니다. 일행 중에 한 사람인데 우리는 한 5개국이 탔어요. 소그룹에. 그 중에 미국 사람, 필리핀 여성이었는데 이날 골든 브릿지에서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같이 축하해 줬습니다. 결혼 반지, 약혼 반지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끼우고 이렇게 하죠. 나도 처음 봤어요.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게 바나힐 정상을 여러 군데 구경을 하잖아요. 근데 패키지로 간 사람들은 이걸 구경을 못 한 사람이 많더라고요.
요 바나일에 가면 지하에 다양한 오락실이 있어요. 한 4, 5층으로 되어 있는 지하인데 거기에 무료 3D, 4D, 5D 이런 영화관들이 안에 있었어요. 이거 다 무료입니다. 그리고 이런 오락시설을 무료로 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뭐 공룡 같은 이런 것도 구경할 수 있는 곳이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오락물이 무료로 운영되고 있었는데 아마 패키지로 가는 사람들은 시간상 이 밑을 가보지 못하고 오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았어요. 우리는 자유여행이라서 우리도 이곳이 이런 줄 모르고 내려갔는데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시간, 2시간을 재밌게 놀다가 그렇게 올라왔습니다. 마치고 우리가 저 한시장 근처에 이제 돌아와서 물론 호텔까지 다 샌딩 해줘요, 이 사람들이. 아주 편하게 갔다 오는 거죠. 그래서 한시장 근처에 이제 호텔에 와서 이제 나와서 다시 야베비라는 곳이 있어요. 이 굉장히 한국 사람들한테는 유명한 곳이고 맛집이라고 알려져 있는 곳인데 한시장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 가서 찾아가서 저녁을 했습니다. 식당은 깨끗하고 대부분 손님들이 한국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아주 깨끗해요. 매너도 좋고. 그 쌀국수하고 분짜를 시켜서 먹었습니다. 한 21만 8천 동이 나왔는데 요거 계산해 보세요. 영화를 띄면 2만 2천 원 정도. 반 나누면 2만 1, 2천 원. 1만 1, 2천 원 나오겠네요. 이 두 개 다. 아주 저렴하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이 집에서는 카드를 제시했는데 5% 수수료를 요구하더라고요. 이게 큰 흠이었어요. 호텔 근처에 조그만 구멍가게 가서도 진라면이나 이런 걸 살 때 카드를 제시했는데 문제없이 사용했거든요. 근데 여기만 유난하게 수수료를 요구했어요. 4박 6일 동안에 어느 곳을 가서 내가 카드를 사용해도 이 수수료 요구하는 데가 한 군데도 없었습니다. 여기 빼고는. 이분들이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어쨌든 간에 한 가지 흠을 이 사람들이 만들었어요. 그러면 안 되는데 어디 가나 한국 사람이 거의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자, 호텔에 다시 들어왔습니다. 저녁을 좀 일찍 먹어서 그런지 우리가 호텔에서 나머지 저녁 시간을 보냈는데 저녁 때니까 출출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랩에서 거기 음식이라고 있었잖아요. 메뉴 중에 그 음식을 누르면 다양한 음식의 메뉴들이 나오는데 그거 그냥 클릭해서 주문하면 결제가 자동으로 되고 한 5분? 10분도 안 걸려요. 호텔로 배달이 됩니다. 호텔로 배달이 되고 호텔 데스크에서 연락을 줍니다. 뭐 시킨 거 있느냐고, 음식 시킨 거 있느냐고, 그래서 있다 그러면 보관되어 있으니까 가져가라고 그래요. 이 호텔로는 룸으로는 바로 갖다 주지 않고 데스크로 전달해 주는 것 같았어요. 우리도 그것을 찾았거든요. 밥 3개 정도에다가 뭐 치킨, 비프 다양하게 해서 시켰는데 한 돈 만원도 안 나온 것 같아요. 한 3개인가 시켰는데 너무 쌌어요, 음식은. 3일째 이제 된 날입니다. 오늘도 호이안을 또 가기로 했기 때문에 전날 밤에 또 호이안 또 트립닷컴에서 호이안을 예약을 했어요. 패키지 찾아서 우리가 원하는 여행 패키지를 찾아서 하고 이제 또 갈 준비해야 되잖아요. 저희 시간에 10시 30분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좀 이른 시간이지만 이때 한국 시간으로는 한 8시 30분 정도 돼요. 2시간이 얘들이 빠르더라고요. 그래서
삼층 레스토랑으로 와서 조식을 먹었습니다. 요래래 뺑뺑뺑뺑 이렇게 돌아요. 이렇게 돌아. 이렇게 조식. 김치도 있어요. 김치도 참 맛있게 만들더라고. 김치. 음식도 다양하고 매일 아침마다 조식이 메뉴가 다 바뀌고 그랬어요. 그래서 호이안 여행 준비를 또 합니다. 이 호이안 예매하는 방법을 한번 올려봤어요. 내가 이게 트립닷컴에 이게 휴대폰에서 트립닷컴을 열면 이런 게 나와요. 다른 것도 많은데 여기 투어 티켓이 있더라고요. 이걸 클릭하니까 이렇게 또 이렇게 데이 투어가 나오고 데이 투어에서 들어가니까 이렇게 다양한 여행 일정들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쭉 찾다가 오행산하고 호이안 1일 투어 이걸 하기로 했습니다. 이걸 하겠는데 여기는 식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신청하니까 결제 자동으로 되겠죠. 자동되고 이렇게 결제가 됐다. 그리고 예약 확정이 됐다는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트립닷컴에서. 물론 여기 지정된 가이드가 있는데 가이드가 개별적으로 또 문자가 오기 때문에 시간하고 이런 걸 다 확인시켜주는 문자가 옵니다. 그걸 보면 이제 가이드가 나오라는 시간에 나가 있으면 돼요. 역시 호텔까지 픽업을 오고요. 또 호텔까지 다 태워주고 그럽니다. 샌딩 다 해주고. 자, 이제 또 가야죠. 여행하러. 여기가 마블 마운틴이었는데 뭐 이 마블 마운틴이 제일 거의 정상에 가깝게 있었어요. 중간에 이렇게 거쳐서 구경들도 하고 뭐 이렇게 거쳐서 여기까지 올라갔습니다. 마울 마운틴에서 유명한 게 이 마울 마운틴 안에 동굴이었는데 동굴에 그날 비가 와서 그런지 끊임없이 비가 위에서 떨어졌어요. 물이 떨어지고 바닥은 홍건하게 젖어서 있었어요. 바닥은 물론 타일로 다 되어 있고 여기 뭐 기도하는 곳인 것 같아요. 뭐 기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만들어져 있고 그런데 볼 것은 없었어요. 우리나라에 뭐 큰 동굴 같은 거 한번 오면 정말 이거는 크게 뭐 볼 게 없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뭐 단순합니다. 단순한데 그래도 유명 관광지예요. 유명 관광지. 누구나 오면 여기를 꼭 둘르게 돼 있는 그런 곳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볼 게 없었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다른 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또 여행 일정 중에 이렇게 호이안 시장으로 또 가서 쇼핑하는 시간도 있었어요. 구경도 하고 자유시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대로 돌아다닙니다. 그리고 그 가이드하고 어디서 만나기로 하고 이제 거기 일행들이 몰려다닙니다. 뭐 뜻 있는 사람들은 같이 모여 다니기도 하고 자기들 또 따로 구경할 거 있으면 가고 이렇게 다녔는데 우리는 이 투봉강 이게 투봉강인데 이 소원배가 상당히 뭐 관광으로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요 한 바퀴를 돌면 한 500m, 600m 정도 되고 또 배도 탔습니다. 타는데 1인당 5만동 줬어요. 요 끝에서 끝에까지 갔다 왔다 하는데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괌 타고 주변 야경도 구경하고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주변에. 여기는 아주 유명한 관광지 같았어요. 사람들이 많고. 이렇게 우리 배도 한번 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그날 투봉강 돌고 오니까 9시가 넘었어요. 아주 늦게까지 돌아다녔어요. 중간에 식당에 가서 가이드가 안내해 주는 데 가서 턱턱이도 타고 또 저녁도 먹고 뭐 그 집에 오니까 9시가 거의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더 이상 다른 곳은 못 가고 일찍 들어와서 잤어요. 다음날 4일째는 한식집을 한번 가보기로 했어요. 한식집. 한식집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찾아보니까 요 한옥집이라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우리 호텔에서 구글 지도에서 이제 한식집을 또 한옥집을 누르니까 지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걸어서 이렇게 갑니다. 걸어서 찾아가기로 했습니다. 도로 상태는 상당히 깨끗했어요. 그리고 어디서 보면 알겠지만 이 넓은 차선이 일방통입니다. 한쪽으로만 오게 돼 있어. 한쪽으로만 옵니다. 차들이 전부. 이 반대로 가는 건 없어요. 여기는 도로들이 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쪽으로만. 그래서 이 자세히 보시면 도로에 인도에 걸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우리밖에 없어요. 얘네들은 베트남인들은 이 걷는 걸 싫어하는지 자기들 집 앞에서만 왔다 갔다 하고 아니면 벤치에 앉아 있고 늘 그랬어요. 근데 걸어 다니는 사람은 한국 사람이거나 아니면 외국 관광객들 일부거나 그런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지도를 보면서 찾아서 이제 1km 정도 뭐 길도 건너고 횡단보도도 건너고 뭐 이렇게 오토바이 세워가면서 건너고 이래 찾아서 가서 1km를 걸으니까 한옥집에 도달했어요. 아주 예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급 식당처럼 보여요. 자, 이곳에 들어가서 오래간만에 베트남에서 먹는 한옥이 어떨까 하고 묵어봤어요. 우리가 시킨 게 이거 김치찌개, 그 다음에 파인애플 볶음밥 이래 시켜서 먹었는데 33만 동 나왔어요. 맛은 아주 있었습니다. 33만 동 나왔는데 이것도 얼마예요? 뛰면은 33,000 나누기 2 하면 16,000원 정도 예? 푸짐하게 먹는 거예요. 먹고 아주 고급 식당에서 이 돈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먹을 수가 없어요. 아주 식당도 크고 깨끗하고 이렇게 2층까지 되어 있는 식당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날 이제 5일째 되는 날이에요. 5일째 되는 날. 5일째 되는 날에는 우리가 한 것이 이제 곧 돌아갈 날이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낭 이거 유명한 우리가 많이 가는 여기가 요 시장에 들어가면 뭡니까? 1층에는 주로 이제 식품 위주로 되어 있고 2층에 의류 또 가방류 이런 게 있습니다. 쭉 팔죠. 그래서 이제 우리 거기서 이 시장에서 이거 뭡니까? 캐리어도 사고 캐리어 한 29만 동 줬어요. 하고 쭉 삽니다. 그래서 캐리어 사고 크록스도 한국 사람들이 크록스를 굉장히 많이 사가던데 우리도 크록스 하나 샀어요. 그리고 망고도 좀 사고 해서 캐리어 하나 채웠습니다. 여기는 이 한시장에는 거의 한국 사람이라고 보면 돼요. 이게 여기 시장에 와서 장 보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한국 사람이다. 그래 보시면 뭐 틀림없어요. 일부 뭐 현지인하고 몇 사람 빼고는 다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말로 다 하더라고요. 그냥 깎기도 한국말로 하고 흥정도 한국말로 하고 장사하는 판매상들도 한국말로 하고 재밌었어요. 막 흥정하는 게 더 웃겨요. 하여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체크아웃 준비를 위해서 5일째는 이렇게 했어요.
있어요.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나면 이렇게 우리 호텔은 발솔레일 호텔은 옥상에 호텔 루프탑에 수영장이 이렇게 있어요. 수영장이 있어서 수영장에서 아래를 보면 전경 다 보이는데 여기 용다리도 보이고 이쪽 현수교도 보이고 반대편 이쪽과 이쪽 반대편인데 이 현수교도 보여요. 다 보입니다. 이 한강이잖아요. 한강이 한눈에 다 보이는 거예요. 여기 배들도 왔다 갔다 하고 야경에 보면 훨씬 더 예쁩니다. 이 건물 자체 전체를 한쪽 벽을 전체를 네온으로 휘황찬란하게 해놨어요. 굉장히 전기세 많이 나올 텐데 하는 생각을 했는데 하여튼간에 그 덕분에 야경은 아주 멋집니다. 자, 이 수영도 한번 하고 즐겁게 지냈어요. 야간에는 우리가 이게 한강 야경 크루즈를 했습니다. 요것도 트립닷컴에 들어가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에 1,598원 결제하고 이렇게 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영수증을 받았는데 이거는 가이드가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야경 크루즈 타는 이 부두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 호텔에서 요 크루즈 타는 데까지 그랩을 찍으면 한 34,000동 나와요. 한 6, 7천원 이렇게 나옵니다. 1,700원 정도, 1,600원, 700원 정도 그렇게 나오는데 타면은 부두까지 딱 도착합니다. 거기서 기다려가지고 표를 보여주면 이제 이게 배를 탈 수 있는 티켓을 줘요. 그러면 이제 시간 되면 따라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야경인데 이 보세요. 건물 전체를 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것이 이뻐요. 그리고 이렇게 베트남 이제 음악에 맞춰서 이렇게 무희가 나와서 춤도 추고 뭐 이런 거 보여주고 음료수도 이렇게 주더라고요. 음료수도 주고 과일도 조금 주고 심심치 않게. 그래서 요거 타고 한 바퀴 돌아오는데 한 40분 이렇게 타고 가면 한 40분 걸려요. 40분. 자, 저녁에는 이제 한강 크루즈 예약을 하고 이제 그러다 이제 한강 크루즈 타려고 저녁에 나갔는데 우리가 8시 배였어요. 8시 배. 근데 도착하니까 6시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구경도 했지만 저녁은 먹어야 되겠길래 그 한강 크루즈 타는 맞은편 도로 건너서 예쁜 집이 하나 보였어. 이렇게 좀. 근데 요것이 룩락이라고 적혀 있는데 나중에 알았는데 이것도 맛집이라 그러더라고요. 우리는 모르고 들어갔는데 여기 들어가서 쌀국수를 시켰어요. 쌀국수를 시켰는데 뭐 치킨 넣어서 먹을래, 소고기 들어간 거 먹을래 이래 묻더라고요. 그래서 소고기로 달라 했더니 소고기를 넣어줬는데 소고기 많이 넣고 이렇게 해줬는데도 돈이 16만 동밖에 안 나요. 두 그릇 시켰는데 16만 동 8,000원 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엄청 싸요. 하여튼 이 식품 가격은 왜 이렇게 싼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싸요. 그래서 맛있게 먹었는데 대신에 이제 번역기 사용해서 고수는 넣지 말아 달라고 부탁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고수를 안 넣으니까 영 맛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입에도 맞고 맛도 있고 해서 잘 먹고 굉장히 친절하고 안에 내부 시설이나 환경도 아주 깨끗하고 예뻤어요. 직원들도 친절하고 물론 카드는 다 되고요. 수수료 같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하고 먹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이제 크루즈를 탄 거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 호텔에서 묵는 마지막 체크아웃 하는 날입니다. 호텔에서 나오는 날인데 이 호텔에는 이미 크리스마스가 왔어요. 입구부터 홀까지 라운지까지
크리스마스 추리로 장식이 다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체크아웃은 12시에 해야 되기 때문에 나왔는데 우리는 새벽 그 비행기이기 때문에 이 시간이 너무 많이 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랩 택시를 불렀습니다. 어디 가느냐? 미키 해변으로 가보고 싶다. 그래서 미키 해변에서 시간을 때우자. 그래서 그랩 택시를 불러놓고 호텔 직원이 사진을 찍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랩 택시를 45,000동을 주고 이제 타고 시간 때우러 미키 해변으로 왔습니다. 베트남 전역에 열대 이 야자수를 본 적이 없었는데 미키 해변에 오니까 이렇게 야자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제 베트남 왔구나 실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변에 누워가지고 이제 뭡니까 이거 의자, 긴 의자 이거를 빌렸는데 이거 하나 빌렸는데 40,000동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2개 빌렸고 시간 제약은 없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시간을 때웠습니다. 뭐 핫도그도 시켜 먹고 뭐 그러면서 시간을 때웠어요. 해질 때까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비행기이기 때문에 딱히 갈 데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한 6시까지 있다가 다시 그랩을 탔어요. 저녁을 먹어야 되니까. 그래서 공항 가기 직전에 이제 유명한 한국 사람들한테 아주 유명한 목식당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는 막 줄을 서고 예약을 해야 가고 막 이런 곳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약도 없이 그냥 갔는데 다행히 자리가 비어서 바로 자리에 앉을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뭣도 모르고 막 크랩 이런 거 시켰어요. 새우하고. 근데 이 크랩이 엄청 비싸더라고요. 이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100만 동이 넘어요. 우리나라 돈은 5만 원이 넘는 거예요. 이 5만 원이라는 돈은 이 베트남 식사에서는 최상에 들어가는 거예요. 크랩이 이것 때문에 비싼 거예요. 다른 테이블에는 뭐 다양하게 많이 있었는데도 한 2, 3만 원밖에 안 남았는데 우리는 달랑 2개 시켰는데도 100만 동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요게 크랩 양식, 이 크랩이 뭐 양식된지 자연산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생물로 가득합니다. 이 중에서 건져내서 우리 보는 앞에서 그람수를 다 재줘요. 재줘가지고 속이지 않는다 하는 거를 아마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무게의 크랩을 지정해주고 이제 돌아오면 음식이 나오는데 먹을 수 있도록 다 손질해줘요. 이렇게 껍데기 다 벗겨주고 우리는 그냥 먹기만 하도록 서비스가 아주 좋았죠. 맛있게 먹었습니다. 맛은 있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먹고 그랩을 타고 이제 다낭공항을 온 거예요. 다낭공항에 그랩 타고 왔는데 뭐 34,000동 줬나? 그래. 그걸 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공항비 참 15,000동인가 더 추가해서 줬어요. 공항까지 들어오면 항상 그 추가되더라고요. 그래서 도착하니까 9시 21분이었어요. 9시 20분. 우리는 밤 12시, 새벽 12시 35분 차였는데, 비행기였는데, 시간이 아직도 많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뭐, 여기저기 구경도 하고, 또, 해변가에서 한국 패키지 가족분들 만나서 이야기도 좀 나누고 했는데, 그분들 여기서 만나가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시간을 기다리면서, 마찬가지로 이제 또 시간이 되면 이렇게 예매표하고 그죠? 여권하고 그걸 다시 또 보여주면 이렇게 이제 비행기 티켓을 줍니다. 이번에는 여기 다낭에서 대구까지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뭐 예약 번호하고 그리고 요번에는 8번 가서 타야 돼요. 게이트 8에 가서 타야 되는데 게이트 8 타는 곳이 아래층에 있어요. 아래층. 그래서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이제 8번 게이트 앞에서 대기를 하면 됩니다. 우리는 주로 앞좌석을 끊었어요. 앞좌석. 05번이면 앞좌석이잖아요. 자, 그래서 탑승권을 받고 이제 집으로 비행기를 탑니다.
자, 이제 4박 6일에 길면 길다, 또 짧으면 짧다 이렇게 느껴지는 여행을 마치고 이제 공항에 도착을 합니다. 출발할 때는 괜찮았는데 도착한 날, 그 사이에 일주일 사이에 기온이 많이 내려가가지고 여기 공항에 도착하니까 엄청 추웠어요. 그래서 베트남에서 입고 오는 반팔 후에다가 또 가방을 열어서 이제 두꺼운 옷들을 다 꺼내서 다시 걸치고 이제 우리가 세워놓은 차 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총 경비를 계산해 봤습니다. 여기 원으로 환산한 거 하고 해서 쭉 쇼핑까지 다 포함해 보니까 약 한 143만원 들었어요. 뭐 어떤 사람은 많이 적게 들었다고, 두 사람 여행 경비로 적게 들었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어떨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총 와서 계산해 보니까 143만원 정도 들었어요. 하여튼 여행 잘 하고 왔습니다. 완전 초보 다낭 자유여행 여기서 마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네요.